우리의 사업은 걱정의 사업이다. 그죠? 예. 걱정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걱정이 올 때마다 포기하고 막 손절하고 지랄들하죠. 이 성경 말씀 너무 좋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세자로 요약하세요. 세자로 요약하신 분에게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책을 신간 여러분이 있는 책으로 골라서 한 권 드리겠어요. 세자로. 이 전체를 세자로 줄이면 돼요. 좋습니다. 심리 부자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생과 꿈꾸면 이루어진다. VD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다 있어. 성경은 가만히 읽어보면 자기계발서예요. 맞아 틀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나약하고 늘 고민 많은 인간들은 어디 가야 돼? 교회 가든가 성당을 가야 돼요. 네. 종목도 여러 개 분석하듯이 교회도 여러 개 가보셔야 돼요. 그럼 자기하고 잘 맞는 교회가 있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형님.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정말 좋은 글귀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늘 고통이잖아요. 주식 투자는 늘 고통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려놨잖아요. 많아, 여러분. 우리 사업이 참 기가 막힌 사업이에요. 십자가가 2개나 있어, 2개나. 한 개도 아니야. 구루주째에는 십자가가 2개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믿기보다도 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고 많아. 기가 막히게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주식 강의 들으면서 십자가를 2개나 주식 속에는 십자가가 2개 들었다 소리 한 놈 들어봤어요? 그런 전문가? 주식을 마음의 사업이라고 얘기한 사람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십자가가 2개 들어가 있다가 주식투자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렵다. 주식투자는 어렵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쉬운 줄 알고 있는데 주식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고통이에요. 결국 고통이란 뭐죠? 돈, 고통, 니코르,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고통을 이긴 자에만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쉽고 어려워요. 오늘 심리부자님이 좋은 글을 올려놨더라고. 주식을 사지 말고 기업을 사라.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사거나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하는 거는 지랄이지 그건. 소유하고 싶어서 사야 된다. 심리부자님이 이게 좋은 글을 올려놓으셨네요. 그자도 상 받을 뿐인데 오늘 또 RVD도 마쳤으니까 어차피 책 한 권 축하합니다. 책 한 권 드리고 팟빵에 활동 열심히 해줬으니까 전 세계 증시에 10만 개의 상장된 주식이 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다른 투자보다 성공하기 쉽다. 재산을 분산시키고 튼튼한 기업에 투자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대처럼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처처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죠? 좋은 글 보내셨죠? 심리 부자님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분 아까 마친 분 맞죠? 알부디. 박수. 공부 열심히 하네요. 그죠? 또 여기 해솔님이 좋은 글 올렸더라고. 자신의 시간을 보석처럼 아껴라. 자신의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면 자신을 사랑하는 길들도 터득할 수 있다. 사실 이제 40대에 많겠고요. 많은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부자 아빠도 상당히 많았어요. 박근이나 먹고 살 된다는 그 기대감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이 많았다고요. 아이고 어릴 적에도 겁나게 힘들었죠. 우리 아버지가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가 집 빼라고 그래서 집을 안 뺀다고 안방으로 쳐들어가지고 윗방으로 쫓겨난 상상이나 돼요 여러분? 살다가 아랫방에 살다가 아랫방에 빚쟁이 쳐들어오고 살림살이 가꾸는 바람에 윗방으로 차지찬방에서 잤다니까 겨울에. 목표를 세우면 공허감이 사라진다. 누구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가질 수 있다. 그것들은 조금씩 이루면서 눈덩이처럼 큰 목표를 향해 나가라. 맥스웰 몰츠. 너무 좋죠? 맥스웰 몰츠. 해솔님한테도 이 맥스웰 좋은 책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팟빵 활동 열심히 했다고. 오늘의 장원을 글은 빌더님입니다. 오늘의 장원글 팟빵에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에서 부자아빠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실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잘 읽어봐요.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 부자아빠 강의 들으면 이해가 안 되고 실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5, 6년 땡전 한 푼도 없이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나쁜 습관 고치고 해서 지금은 가난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도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교회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경 말씀에 가난한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 너무도 공감이, 가난한 자는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 너무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종교와 이념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예, 주님의 품으로 빌더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빌더님은 VIP 클럽에 일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차트를 몇 개 좀 봐야 되겠죠. 이 한국전력을 보면은 이게 뭔가 이 한국전력이 지수가 조정받는다고, 이거 잘 보시면은 이상하죠. 여기 IMF 한국전력이에요. 여기 이라크 사스 전쟁, 리먼 사태, 유럽 재정위기. 여기 이름이 이번에 뭐가 붙어질지 모르겠지만 한국전력이 많이 빠졌죠. 그죠? 한국전력이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많이 빠져요. 지금 2만원대 진입했어요. 6만 5천원 가던 게 6만 3,700원 가던 놈이. 이번엔 무역전쟁이고 이름 나왔네. 써놔. 이번엔 무역전쟁. 이제 지나고 나서 이름이 붙는 거지 항상. 뭔가 이제 지나고 나면 이름이 짱하게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92년도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중교 저기선 92년도에 너무나 어려웠는데 대중교 수교하고 중국 수교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중국 수교하고 대만하고 꼴꼴시키고 여기부터 중국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자본주의 맛을 들여가지고 중국 정부가 좀 뭐라 그럴까, 쫀다 그럴까? 좀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 가려면, 경제가 발전하려면 오픈해야잖아요. 근데 자꾸 문을 닫고 꼭꼭 죄고 선교사들 들어오는 걸 좀 배제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금 좀 팽창이 수축 좀 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충격을 받아야 근데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져야 그때서 이제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문을 너무 닫았기 때문에 트럼프도 무역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무역전쟁이 딴 거예요. 야, 니들 관세 붙일 거야. 이 소리. 니들 문 열어. 이 소리거든요.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관세를 붙이는 거예요. 중국은 예를 들어서 국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발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 알리바바는 미국이고 어디서 다 상장시키고 다 우리도 지금 알리바바도 다 살 수 있는데 알리바바 들어왔는데 자기네는 애플이 안 들어가고 아마존이 안 들어가면 문 닫는 거잖아요. 시장 경제가 아직 안 된 거죠. 자본주의 맛을 본 인민들이 자본주의에 너무 물들었다 생각하고 지금 좀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체제의 위협을 느꼈다 그럴까? 시진핑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중국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해서 한번 혼 좀 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주식도 사실 중국은 제가 2008년 이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할 것 같다. 근데 아직 조정 중에 있고요. 그걸 이제 막 자본주의 경제를 막 열려서 외국 기업도 받아들이고 문 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무래도 무역전쟁이 발단은 그거겠죠. 아시아에서 정말 맹주라면 이제 열어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 은행들이 상장을 언제 많이 했냐면 2007년 8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은행주 사지 마라. 저 신규 상장한 은행주가 한번 사달이 나야 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주도 상장되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 걸레됐어요. 정은행 없어졌죠. 서울신탁은행 없어졌죠. 동남은행 없어졌죠. 다 알아요? 여러분 아마 기억 안 나는 거 많을 거예요. 상업은행 없어졌죠. 우리은행도 완전히 찌그러졌고 감자하고 나온 거예요. 저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거의 은행주들이 다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한지주만 늦게 와갖고 중은행 편입했고 몇 개 은행을 샀죠. 신한은행이 잠깐 한 250억인가 가지고 시작한 신한지주가 지금은 막강한 은행이 됐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국민은행은 우량했고요. 그죠? 우량했지만
원래 운영한 건 주택은행이었죠. 주택은행은 주택 청약하려고 하도 갖다 청약금 드니까 돈이 막 많이 들어오는 그 은행을 국민은행과 합병해서 국민은행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은행 비율은 작으니까 주택은행이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의 전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한 거 몇 개 빼놓고는 장기 신용준액도 없어졌고 거의 없어졌죠, 그죠? 그런 걸 보면 신규상장 종목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은행업종 특히 관제금융에서의 은행업종들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관제금융은 뭐죠? 관에서 야 저기 좀 돈 융자해줘 그러면 해주잖아요. 관치금융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관치금융은 은행이 망가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상 망가지고 새로 태어나면 그때 좋아질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한 번쯤 한국과 같은 과정을,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IMF 같은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기 돈도 못 벌고 주식만 잔뜩 가지고 있고 놈을 시키들 말이야. 고통을 받아야. 근데 그 고통이 나온다고 할 때가 바로 우리가 중국을 갈 때라고요. 지금부터 중국을 언제 가야 되냐. 중국이 고통스럽다. 완전히 막 무너지고 막 난리 났다더라. 막 그럼 중국에서 그때서 뛰어나오지 말고 그때는 기어 들어가야죠. 근제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동안 벌어놓은 게 많고 달러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더 뭐랄까 관치금융을 더 해야 돼요. 관치금융을 해봐야 이게 관치금융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IMF 때 상당히 많이 문을 연 거 아시죠? IMF 때는 어떻게 됐잖아요. 다 가져가. 그냥 문 열게. 니들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니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래서 막 부동산까지 와서 전부 헐값에 사고 주식은 막 가만히로 쓸어담고 그랬잖아요. 전부. 그죠? 예.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거시기란 말이에요. 여기 IMF 여기. IMF 보이죠? 여기 IMF. 여기가 보시면 그래서 IMF 주가를 몇 개 보고 갈까요? IMF 같은 거 오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건 돈 벌 기회가 온 거예요. IMF가 오면 돈 벌 기회가 온 거라고. 돈을 좀 남겨놔. 다 쓰지 말고. 이게 여기서 보면 종합지수는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것도 IMF 때는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삼성전자 요새 왜 빠지는 거야 진짜. 그만 빠져야 되는데 왜 빠지는지 아시는 분?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서 그래요. 책을 읽어야 된다니까. 책들을 안 읽어요. 실적이 좋아서. 그 내가 오늘 자료를 하나 갖고 왔어요. 실적이 좋아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실적을 갖고 왔다고. 이게 삼성전자 차트야. 주봉이야. 자기 잡은 이익률. 이익이 많이 날 때의 모습을 한번 내가 담아왔어요. 볼게요. 여기가 ROE 20 나온대요. 주가가 여기 고점이에요. 2013년 경이겠죠. 그죠? 작년이 2017년이 ROE 19 나왔어요. 올해는 현재 20이에요. 그럼 매수할 적에는 언제 ROE 10, 12에서 사야죠. 주가는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으면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과 주가는 제대로 알아야 되죠. 증거가 나왔잖아요, 여기. 이것만 갖고 그러면은 좀 안 되니까 하나 더 내놔볼까? 이건 좀 애끼는 건데.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재밌어, 이거. 현대차잖아, 이게. 현대차가, 여기가 니몬사 때잖아요. ROE 4.5야. 주가 35,000원. 그리고 2011년 주가 제일 비쌀 때가 ROE 20. 부자빠 비밀. 영업 기밀을 노출했다. 여기 16. 좋을 때지? 자꾸 줄잖아 봐. 12, 10, 8, 5, 4. 점점점 줄고 있지, 그지? 주가가 어떻게 점점점 빠지고 있잖아. 영업 실적이 좋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더 못 가죠. 그러면 답 나왔잖아. 답 나왔죠? 언제 사야 돼, 주식을? 우리 항조는 언제? 실적이 최대 실적 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해할 때 차트도 잘 봐야 되지만 실적도 잘 외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실적과 차트를 잘 겸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실적이 좋은 데만 어때 있다니. 그리고 제일 조심한 게 주식하는 하수들끼리 서로 소통하지 마라. 카톡도 하지 말고 하수들하고 얘기하면 할수록 뭐가 돼? 오염된 정보만 날려주는 거야. 차라리 혼자 해. 혼자. 외로워야 돼. 주식 투자는 외로워야 되는데 자꾸 뭔가 주절거리고 싶어가지고
취직하는 친구들하고 까톡하고 막 전화하고 막 만나서 소주 처먹고 그래 안 그래? 직장에서도 막 지들끼리 뭉치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여기저기 무방이나 이런 뉴스 퍼다가 서로 소주 먹으면서 얘기하고 미친놈들 여기도 몇 놈 왔네. 도움 돼요 안 돼요?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친구들이 혹시 불러오들랑 주식하는 친구들이 나 주식 끊었다. 거기 나가시는 동안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부자아빠님의 열린 강좌를 잘 청취하셨습니까? 부자아빠님의 강의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아빠님 강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갖고 와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과 주식 투자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주식 투자라고 하려고 하는 이 주식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지 못하면 내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이곳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겠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다거나 어떤 전문가를 찾아간다거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책이나 보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책 중에서도 독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양서를 구분할 수 있는 투자의 고수가 추천한 책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아빠님의 부자아빠 주식학교에서는 주식에 대해 잘 알려진 책들을 부자아빠님의 추천도서 코너, 다음에 오시면은 부자아빠님의 주식학교 부자아빠 추천도서 코너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아빠님의 많은 양서도 있습니다. 시세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삼원금천 비록이라든지,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라든지 좋은 책들도 있고요. 굳이 이제 부자아빠님이 책을 안 보시더라도 부자아빠님이 읽어보시고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구분해 놓은 책들을 보시면서 일단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책을 먼저 사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근래는 이제 책을 잘 안 읽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자아빠님의 주식학교 팟빵에 오시면은 책을 또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아빠님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다른 또 좋은 양서들을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내가 주식시장이 어떤 곳이다, 내가 정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식 투자를 입문을 하셨으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책들을 먼저 사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싸워도 알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책을 읽지 않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지 않고 주식 투자로 고수가 된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좋은 양서들을 읽어서 내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먼저 공부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시장 오랜 경험을 해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주식 투자, 직접 투자도 해보시고 많은 경험들이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는지 꼭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1년치 가입비 내세요 하셔가지고, 무턱대고 1년치 가입비 내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분이 맞다고 생각되시면은 가입하시더라도 나눠서 가입비도 나눠서 내보십시오. 1개월, 3개월 나눠서 내셔가지고 꼭 검증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무료 방송, 유료 회원을 가입하기 전에 무료 방송이 있다면은 꼭 무료 방송을 청취하셔가지고 진짜 일관되게 투자의 철학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료 추천주가 있다면 더 좋겠죠. 투자의 검증을 단계를 꼭 거치고 나서 어떤 유료 회원 가입을 하시더라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관되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제와 원칙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신용 스탁론 등 여러 가지 탐욕을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훌륭한 선수 옆에는 가장 훌륭한 코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두 가지는 알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먼저 공부가 우선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 추천했던 종목들이 잘 상승을 해서 회원들이 같이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검증 단계를 거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 하셨으면서도 실패를 거듭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